오늘 날씨가 좀 춥죠? 추운데 영상 하나 좀 찍어 볼게요. 이번 주제는 성범죄자가 되면 맞이하는 가장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뭐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든 이런 걸로 어쨌든 성범죄자가 돼서 확정이 됐어요. 이제 벌금이든 뭐 실형이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안 좋은 거는요, 노무사로서 보다 보면 부하 직원들도 그 사람한테 반말을 해요. 제가 뭐 이제 회사 그 부장되는 사람이 이제 회사 안에서 술 취해가지고 회식 끝나고 나서 여직원을 이제 건드렸다가 그 여직원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를 안 했고, 그래서 여직원이 빡 돌아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추행으로 이제 성범죄자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해고예요. 징계 이제 수위는. 참고로 성범죄자에 대한 해고는 거의 100% 인정됩니다. 이게 뭐 부당해고라고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요즘은.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좀 과하다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성범죄자가 되면.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상당수 사람들이, 징계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 부장의 과거 이제 부하 직원이거나 지금 부하 직원인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 부장 앞에 놓고 반말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직접 봤어요. 그 징계위원회에 갔다가. 그래서 일단 성범죄자가 되고 나면은요, 여러분을 그래도 상사라고 계속 떠받들던 부하들이 존댓말도 안 써줘요. 그게 가장 참혹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면 심지어는 자식들마저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식들은 쉽게 말해서 평생 성범죄자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혼사길도 막힐 가능성이 크고 취업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연자제냐 이러는데 성범죄자는 틀려요. 성범죄자 자식들은 회사에서도 당연히 싫어하고, 결혼할 때 여러분 그 상대방 측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사돈 될 사람이 성범죄자라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 찬성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차라리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 사기죄, 뭐 가벼운 폭력 이런 거는 뭐 또 세월 지나고 하면은 젊은 혈기로 그랬다, 뭐 그때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 감아주기도 해요. 하지만 성범죄는 평생 가요. 그래서 그렇게 혼사길, 취업길이 힘들어진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반말하고 연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범죄자가 되고 나면 회사에서 반말 들으면서 부하 직원들한테서도 반말 듣고 잘리는 건 기본이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나와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뉴스에 보면은 성범죄자 되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가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가진 게 많아서, 워낙 돈이 많거나 권세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성범죄자가 돼도 주위에서 함부로 못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해요? 대부분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성범죄자 되고 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인생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왜 찍었냐? 괜히 겁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성범죄자 되기 전에 조심하시라는 거. 성범죄자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참혹한 대우를 받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성범죄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성범죄는, 살인죄도 안 그런데 성범죄는 저지르고 나서 유죄 판결 받고 나면은 신상 등록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경찰서 가서, 파출소 아니에요, 경찰서예요. 경찰서 가서 나 잘 살고 있다 이거를 인정받고 얘기하고 사진도 찍어야 돼요. 그럼 일단 들어갈 때부터 왜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 예컨대 민원인이면 민원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성범죄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성범죄자인데 신상 등록하러 왔어요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들여보내질 않으니까 그 앞에 순경이. 그럼 그 말 하는 순간부터 체면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사진 찍는 장소라도 좀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장소 없는 경찰서도 있고 그러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있는데 그냥 벽에 서게 하고 경찰이 사진 찍어요.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 성범죄자라서 사진 찍으러 왔구나 이래가지고. 그럼 결국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만 성범죄 수위가 높으면 신상고지, 신상공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앱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앱 이런 거 어디에요? 구글 플레이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아이폰도에 앱 다운받는 데 있죠? 거기 가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은 전국 어느 동네 어디에 어떤 성범죄자가 있다. 이름, 뭐 얼굴, 뭐 나이 다 나와요. 그냥 개망신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신상고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근처, 애들 있는 집, 그리고 뭐 유치원 이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보내요. 나라에서 여가부 이런 데서. 당신 집 근처에 이러이러한 성범죄자가 산다. 그래서 좀만 중한 성범죄 저질러서 고지 공개 대상 되면은 동네에서 못 살아요. 도망가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또 도망가면 문제가 되는 게 신상 등록하면서 그 등록한 주소지를 벗어나면은 그것도 법 위반이라고 해서 또 벌금형 나와요. 그래서 이래저래 무지하게 인생 피곤해져요. 성범죄자 되고 나면. 그리고 취업 제한도 있기 때문에 판사가 취업 제한 시키면 최소 10년. 그 애들 많이 상대하는 업종 이런데 상당수 업종에 취업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 되고 나면 정말 힘들어지니까 이 영상 보시고 설사 술이 취해도 아무리 술이 취해도 성범죄만은 저지르지 말고 꼭 좀 조심하시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